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어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제안녕 민생연금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보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분 더 나오셨어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정 서울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리면요, 치료비는 국가가 내주더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치료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 오현정 의원님, 네. 보건복지위원회 또 부위원장이시고 서울시의회 이런 분들 위해서 좋은 제도 소개해 주러 나오셨다고요? 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뭔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네,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족 부양 등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근로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으로 소득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서울시에서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포함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하루치. 네네네. 예. 대단합니다. 그 작년에 느동네 시효 모아시노에 우리 오현정 의원님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번에 네. 두 번째. 맞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오현정 의원님이라고. 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최일구 앵커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아프면요? 네. 뭐 지금 못 참으면 이제 병원 가야죠. 그죠. 네. 아프면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 더 많은 분들이 아파도 쉬지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계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생각 외로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면 쉬어야 되고 또 그런 근로 형태나 아니면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라도 이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자영업하신 분들, 일용직 노동하신 분들은 아프면 안 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루 그렇죠. 일당이나 벌이가 날아가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네.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배달, 택배 기사, 네.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 이런 분들은 하루 쉬면은 자기가 벌질 못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쉬지도 못하죠. 그러네요.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네. 너무 좋은데 마침 오늘부터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뭐 중소상공인들은 저리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는. 네.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 또 쉬면 휴업수당 70%를 받거든요. 뭐 200만 원이 140만 원을 받고 그 중에 원래 70%만 사업자니 정부가 지원해줬어요. 고용유지존금이라고. 근데 지금 정부가 그걸 90%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프리랜서 분들은 아무도 이런 휴업수당을 챙겨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방금 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침 또 정부에서도 오늘부터 무급이직 노동자 특성태 근로 종사자 이제 특고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두 달에 최대 100만 원, 네. 한 달 50만 원씩 지금 각 지방정부별로 2,346억을 투입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오 의원님의 말씀하신 유급병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급병가는 누리시는데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 쉬었는데 이제 보쳤는데 그런 경우는 이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제도 한 달 50만 원씩 요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현정 의원께서 서울시 상황을 말씀드리다가 안 소장께서 이제 정부에서 해체 그렇죠. 말씀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안 소장께서는 대상이 비슷해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그랬고요. 생활임금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예요? 지원 규모가? 예, 생활임금이 일 84,14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원 10일 그리고 건강검진 1일 이렇게 포함하면 최대 11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11일 동안 최대 92만 5,540원 이렇게. 네.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네. 소득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중위소득 100% 이하 막 실검에 뜨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 아주 네, 국민께서 네. 중위소득 150%가 이제 긴급 생계 지원 대상이라니까 얼마 안 네. 4인 가구로 712만 원. 저도 요구 다녀요. 네. 4인 가구로 712만 원. 근데 여기는 이제 100%네요. 네, 중위소득 그러니까 150%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기존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 실업급여, 뭐 산재, 자동차보험 이런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이제 제외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임금 수준으로 11일 동안만 서울시에서 유급병가 지원제도라고 해서 지원을 와, 해줍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제도인데요. 이제 건강검진하면 일반 검진도 있지만 요즘에는 혹시 코로나19 걸렸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증상 의심자들 해주는 는 무료인데 본인 신청하면 일부 비용이 나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우리 그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건강검진에서? 원래 처음에 지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돼가지고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총선 후보들이 상병수당 관련해서 공약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원래 그 처음에 지원을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을 받는 경우 일일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코로나19를 검진하는 그 비용은 아니다. 네, 대상은 그건 안 아닙니다. 되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유급병가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네네네. 된 건데 근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는데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또 이 신청하다가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 어떤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처음 시행되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는 이게 도입해서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 사업 초기 10월까지는 신청자가 다소 적었는데 올해 지금 2월까지 신청자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벌써 한 1,200명이 신청을 하셨고 예산의 한 22%가량을 집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안진걸 소장 예. 이런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른 지원책 아까 뭐 정부 얘기하시다가 그만뒀는데 그 연장해서 더 얘기 좀 해줘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힘든 계층은 제일 먼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떠올리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면 그전에는 신용보증재단 은행도 갔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여러분 1357로 전화하신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면 간단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만 갖고 오면 돼요. 예. 임대차 계약서까지 딱 4개. 너무 간단하죠. 원래 다 집에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만 갖고 가면 5일 안에 1.5%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예. 그래서 일단 며칠 안에요? 네, 5일 안에. 5일 안에. 예, 지금 뭐 2달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요. 예. 그래서 돈맥경화를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근데 자,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들이 바로 해고를 안 하고요. 대부분 함부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되기 때문에 잠시 쉬십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권고 받은 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걸 휴업수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용자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70%를 줘요. 그러니까 200만 원 월급 받았던 분이면 1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정부에서 사람을 해고를 안 하고 그렇게 고용 유지를 하는 거니까 고맙다고 70%를 보조했어요.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90%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사용자는 14만 원만 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중소상공인은 저리대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해서 평소에 받던 금액 70%를 받고 그 70%를 정부가 90%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5인 미만이 문제가 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도 적용도 안 되고 휴업수당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아우성인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안 해주는 거예요. 1.5%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자체 광역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빠르면 4월 초에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무급휴직 중이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했거나
근데 이제 급여가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안 돼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분들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휴업수당을 주는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변에도.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대책 뭐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재난지원금이죠. 5월 달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 허리케인에서도 벌써 왈가왈부 많이 했잖아요. 예.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712만 원.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만약에 4인 가구인데 713만 원, 14만 원 버는 분이 탈락하면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포괄해야 된다. 미국도 보면 최고 소득자 일부만 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800만 원 가까이를 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올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재난지원금 일단 시기가 5월 또 너무 늦습니다. 최대한 앞당겨달라. 첫 번째. 아니 이게 4월부터 주기로 했던 거 아니 아닌가요? 5월 달부터 지금 어제 정부 발표는 어제 바뀌었어요 조금. 5월 달쯤부터 지급될 거라고 되는데 당장 3, 4월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4월 중으로 좀 앞당기자. 그리고 국민 중에 70%만 주는 거니까 남은 30%가 탈락하는데 그 30%가 모두 부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소득 하위 70%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150% 그거보다 약간 더 번 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간주되는 분들. 예. 이분들은 가급적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강하게 좀 촉구를 해봅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어디 기사를 읽는데 하버드 대학의 그 경제학자인데 그 긴축 재정론자래요. 네. 이렇게 처음에 이분의 지론은 이 정부가 이렇게 막 풀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 상황에서는 안 된다. 나중에 적자고 뭐고 간에 일단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기사가. 맨큐의 경제학의 맨큐도 원래 그런 주장이었는데 네. 그분도 지금은 파격적인 지원에 찬성한다. 네. 예, 이렇게 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오연정- 여기도 갔다 왔는데 이거 갖고 왔는데 피켓. 오늘 네. 대학가 입학금 등록금도 일부 환불해달라는 예. 캠페인도 하고 왔습니다. 거기 현장 갔다 오신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티를 내야죠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연정 서울시의원님 오늘 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안진걸 소장님도 다음 한 주도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아 시원이 근데 그거 어디다 신청해요? 어떤 그거. 유급병가요? 네. 그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보건소에 하셔도 되고 서울시에 직접 신청하셔도 120으로 전화해도 되고 되고. 네 120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앵커님 제일 중요한 정보 제가 빠뜨려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했죠? 알겠어요. 예, 잘했어요. 예, 네. 주민센터랑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